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데 몇 주가 걸리는지, 엔진은 몇 리터고 전장은 전고는 얼마나 낮아졌고, 이런 모든 걸 다 떠나서 이 차를 운전을 할 때 내가 어떤 기분이 드느냐가 저는 사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벤틀리 컨티넨탈 GT 같은 경우는 서울이 조금 더 아름다워 보입니다, 이 차를 타면. 저는 평소에 드림카가 뭐냐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데요. 오늘은 제 드림카에 대한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벤틀리 컨티넨탈 GT입니다. 벤틀리에는 플라잉 스퍼가 있고 컨티넨탈 GT가 있습니다. 근데 너는 왜 플라잉 스퍼를 좋아하지 않고 컨티넨탈 GT를 드림카라고 생각하니? 이 질문에 대답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어떤 디테일들이 다른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플라잉 스퍼는 세단이고 컨티넨탈 GT는 쿠페입니다. 보시다시피. 일단 라디에이터 그릴을 보시면 재밌습니다. 라디에이터 그릴 같은 경우는 이 컨티넨탈 GT는 벤틀리 전통의 격자무늬 그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그 르망 레이스에서 숱하게 우승했던 최초의 벤틀리부터 적용됐던 바로 그 그릴이에요. 이 그릴은 정말 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벤틀리가 제일 좋아하는 디테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되게 유려하게 앞으로 둥글게 꺾여 있는 실루엣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플라잉 스퍼 같은 경우는 세단이고 브랜드의 기함이기 때문에 뭔가 좀 날렵하고 스포티하고 다이나믹한 느낌보다는 더 품위가 있고 절제되어 있는, 그리고 더 권위를 좀 강조하는 느낌의 디테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더 앞에가 서 있고, 그리고 이 아래쪽에 에어 인테이크 부분도 플라잉 스퍼 같은 경우가 크롬이 훨씬 더 넓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컨티넨탈 GT는 이 아랫부분이 보디 컬러로 살짝 좀 이렇게 이어져 있어서 역시 더 스피디한 느낌이 나죠. 모든 게 좀 스피디하고 다이나믹한 느낌으로 이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같은 맥락으로 이 헤드램프, 4개의 헤드램프가 벤틀리의 패밀리 룩인데, 이 컨티넨탈 GT 같은 경우는 이 바깥쪽 헤드램프가 좀 더 얇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지나갈 때 더 부드럽고 더 빠르게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물씬 좀 주고 있죠. 옆모습에서 정말 많은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컨티넨탈 GT가 더 낮고 더 넓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보면은 진짜 좀 이건 완전히 다른 차구나 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A필러의 각도를 보시면 A필러가 훨씬 더 많이 누워 있어서 나중에 제가 운전석에서도 보여드릴 텐데 플라잉 스퍼랑 정말 많이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데일라이트 오프닝을 구획하고 있는 이 크롬 라인도 다릅니다. 사실 이 컨티넨탈 GT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렇게 살짝 좀 위에 올라가 있고 여기 라인이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플라잉 스퍼는 더 정중한, 더 정석에 가까운 세단의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리어 팬더의 벤틀리 특유의 패밀리 룩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라인이 이렇게 이어지면서 정말 넓은 어깨, 쉬고 있는 맹수의 포지션이라고 얘기하는 정말 근육질의 어깨가 여기서 드러나는데요. 이 라인을 따라와 보시면 이 아래쪽으로 훨씬 더 깊이 내려오는 게 바로 컨티넨탈 GT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차가 더 역동적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벤틀리를 상징하는 B를 연상시키는 이 디테일이 아래쪽 크롬 라인으로 싹 이어져 있어서 플라잉 스퍼에 비해서 더 무게중심을 아래쪽으로, 그리고 더 빛나게, 더 날렵해 보이게 하는 느낌이 나는데, 그대로 이 뒤쪽 부분까지 이어집니다. 리어 램프의 형태도 보시면요, 되게 얇고 옆으로 긴 타원형이죠. 이렇게 날렵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도 컨티넨탈 GT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아래쪽 머플러 팁도 양쪽에 2개씩 총 4개의 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모양은 역시 V8을 좀 연상시키는, 숫자 8을 연상시키는 그런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리어 스포일러도 안에서 자동으로 열고 닫을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이 차의 강력한 성능을 상징하고 있는 그런 디테일이기도 하죠. 인테리어에서는 제가 기능 하나하나를 설명드리기보다는 약간 럭셔리 기준 같은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벤틀리 컨티넨탈 GT의 인테리어에서는 벤틀리가 계속 이어오고 있는 고집 철학 같은 것들을 엿볼 수 있는 디테일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좀 찝어드릴게요. 일단 사람의 흔적이 느껴지는 게 바로 럭셔리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가죽이나 스티칭들을 잘 보시면은요, 사람이 어떻게 손으로 당겨서 여몄고, 그리고 벤틀리 공장에서 일하는 장인들이 어떤 도구를 통해서 이 간격을 가늠하고 어떤 힘으로 이 실을 꿰는지 약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만큼 정교하고 정성스럽게 세공이 된 부분들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디선가 보면
기계가 한 거랑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그런 디테일들이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발견할 수 있는 안목도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이런 걸 발견했을 때 그로부터 어떤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여유도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 같은 데서 보면 이 가죽을 당겼을 때 느껴지는 이 주름 같은 디테일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운전을 할 때 이 스티어링 휠을 손에 쥐고 돌릴 때 약간 세세하게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작은 디테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감상할 수 있는 어떤 여유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게 이 실내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벤틀리 인테리어에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다이아몬드 널링인데요. 이 널링이 이 시계의 테두리, 공조장치의 테두리, 그리고 다이얼의 테두리, 볼륨 장치, 다음에 이쪽 약간 이 구석구석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집요하게 지키고 있는 것, 그리고 이 시트와 이 옆부분에 이 도어 트림에서 이 다이아몬드 형태가 어떻게 변형되고 있는지를 즐겨주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 옛날부터 이어져 온 어떤 전통 디테일 중에 하나인데요. 원래 공조장치를 이렇게 수동으로 열었다가 닫았다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요즘에 이렇게 수동으로 하는 브랜드가 없잖아요. 근데 벤틀리는 계속 이 디테일을 가져가고 있는데 느낌이 달라졌어요. 옛날엔 기계식으로 누르면 닫히고 당기면 열리는 식이었는데 이제는 약간 이걸로 풍량을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닫으면 살짝 잦아드는 소리가 들리면서 완전히 바람이 없어지고요. 그걸 다 개별 송풍구에서 조절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거 너무 재밌죠? 사실 편리하게 하자면 그냥 디지털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조절을 하거나 뭐 이렇게 터치 스크린으로 조작해도 되는데 벤틀리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여기에 있는 아날로그 시계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지점이 하나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옛날엔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너무 절감하는 디테일이에요. 이것이 럭셔리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센터 패시아에 보면 스크린이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누르면 센터 디스플레이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완전히 가려지죠. 이것을 로테이팅 디스플레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왜 필요한지 몰랐어요. 옛날에는 그냥 이거 돌아가는 거 멋있으니까 약간 이렇게 하는 건가? 막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요즘에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의 집중력을 가장 많이 훔쳐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스크린입니다, 여러분. 휴대폰을 통해서, 그리고 전광판을 통해서. 택시만 타도 모니터가 달려있어서 뒷좌석에 앉아도 그 모니터를 보게 돼서 저는 그걸 늘 끄는데, 스크린으로부터의 자유를 확보할 수 있는 게 럭셔리의 되게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스크린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내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디테일이고, 아마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뭐 AI니 뭐니 이런 것들이 정말 이 세계를 지배하는 순간이 와도 그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워질 수 있느냐가 이 럭셔리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그리고 A필러 각도 지금 보시면은요, 이렇게 얼마나 좀 세련되게 적극적으로 쿠페 형태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 각도를 설정했는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만져보면 이 알칸타라 같은 게 다 손끝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총체적으로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디테일을 하나하나 찾아보시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다면 얼마나 풍요롭겠는가. 그것이 벤틀리 컨티넨탈 GT의 인테리어를 감상하는 정말 중요한 기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벤틀리를 이야기할 때마다 약간 좀 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차이기도 하지만요, 약간 꿈, 드림카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벤틀리 컨티넨탈 GT의 기능이 막 어떤 게 있느냐 막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냥 찾아보면 바로 나오는 그런 정보들이기 때문에 물론 제가 말씀도 드릴 거지만, 제가 진짜 드림카라고 생각하는 건 GTC입니다. GT 컨버터블.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벤틀리라는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를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벤틀리라는 자동차는 가격이 되게 비싼 자동차잖아요, 그죠?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보다 더 뭔가 확실히 나 스스로를 구분하고 싶어, 돈 더 쓰고 싶어, 새로운 세계를 보고 싶어, 이런 분들이 선택하는 차가 벤틀리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약간 3억 정도부터 시작을 하죠. 그런 브랜드인데, 일단 운전을 해보면 너무 역동적이고 너무 소년답고 약간 농담하는 것 같기도 하고 위트도 있고, 빠르다고 다 같은 기세로 빠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빨리 달린다고 해서 다 막 좋은 차가 아니고, 빨리 달린다고 해서 무조건 다 레이스에 나갈 수 있는 차도 아니에요. 빨리 달린다고 해서 다 트랙을 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 달릴 때 성격이 다르고, 그런데 벤틀리 같은 자동차는 일단 외형으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정말 럭셔리의 끝을 달리고 있는 그런 자동차인데도 달려보면 너무 빠릿빠릿하고 카랑카랑하고, 마치 월터 오웬 벤틀리 창업자죠. 차 만들자마자 르망 레이스에 나갔던 그 사람이에요. 태생부터 레이서였고 태생부터 레이스카였다는 뜻입니다. 벤틀리는 DNA에 그게 박혀 있어요. 마치 그 창업자가 제가 운전할 때마다 뒷좌석에 앉아가지고 진짜 장난 아니지 않아? 막 이렇게 너무 신나게 소년처럼 막 웃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차가 많지 않고요. 제가 이런 캐릭터 가지고 있는 차를 되게 좋아합니다. 유쾌하고 개구쟁이 같고 재밌는 차, 그런 자동차를 제가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니도 미니 컨버터블을 타고 있고 그냥 쿠퍼가 아니라 쿠퍼 S를 타고 있고 그런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이제 모든 취향을 다 극으로 확장시키면 바로 이 벤틀리 컨티넨탈 GT 같은 차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차는 실제로 운전을 해보면은요, 지금 V8 엔진을 쓰고 있는데, 원래는 이제 W12기통이 처음 장착된 차가 2003년에 폭스바겐 그룹이 벤틀리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면서 새로운 시장을 창조를 할 때 W12기통 엔진을 제일 처음 장착했던 차가 바로 컨티넨탈 GT였어요. 되게 좀 강력한 차로 제 포지셔닝을 한 거죠. W12기통 엔진은 정말 벤틀리의 상징 같은 차입니다. 6.0L W12기통 트윈 터보 엔진인 거죠. 그거 운전해보면 도로를 호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너무 우아하고 너무 강력한 느낌의 승차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V8은 그거랑은 조금 다르죠. 여전히 강력하지만 더 빠릿빠릿하고 더 카랑카랑합니다.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이런 소리가 나고요. 살짝만 달려도 이런 소리, 이런 기세를 느낄 수 있는 차가 벤틀리 컨티넨탈 GT예요. 일단 여기는 스포츠 모드, 컴포트 모드, 그리고 커스텀 모드가 있고 벤틀리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벤틀리 모드는 정말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스티어링, 휠, 서스펜션 이런 거를 최적화해 주는 거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뭐 48V 안티 롤바가 들어가 있어서 롤 같은 거 안 생기게 미리미리 잡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휘어 잡아도 바로 수평을 유지할 수. 이런 럭셔리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 운전자가 늘 태연하게 운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운전자가 허둥대지 않게 이 차가 거동을 알아서 제어를 해줘야 되고요. 그러면서도 빨라야 되고 안정적이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충족시켜야만 이런 급의 자동차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 가지 기능, 뭐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데 몇 주가 걸리는지, 뭐 엔진은 몇 리터고 전장은 뭐 전고는 얼마나 낮아졌고, 뭐 이런 모든 걸 다 떠나서 이 차를 운전을 할 때 내가 어떤 기분이 드느냐가 저는 사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벤틀리 컨티넨탈 GT 같은 경우는 서울이 조금 더 아름다워 보입니다. 이 차를 타면 차의 감정이입을 해야 되는 거겠죠. 이 차를 타고 움직일 때 이 서울의 거동, 제가 직후에서 어떤 칼럼을 썼을 때 서울에 1000만 명의 인구가 산다면 1000만 개의 서울이 있는 게 아닐까? 라는 문장을 쓴 적이 있어요. 그때 편집장님 그 문장을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이렇게 별표해놓고 이렇게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근데 아직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는 너무나 크고 메가시티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를테면 어떤 동네에 사는 사람의 서울과 또 다른 동네에 사는 사람의 서울은 되게 다를 거예요. 그리고 미니 쿠퍼 S 컨버터블, 제 차를 타고 있는 사람의 서울과 벤틀리 컨티넨탈 GT를 타고 드라이브하는 사람의 서울은 또 다를 겁니다. 여러 가지 느낌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 개인에게는 완전히 다른 도시인 겁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해봤던 여러 가지 자동차들 중에서 가장 인상적으로 창밖의 풍경을 다르게 보이게 만들어주는 차가 몇 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대가 벤틀리 컨티넨탈 GT예요. 플라잉 스퍼는 조금 더 중후하죠. 권위가 있고 품위가 느껴지고 약간 더 정숙한 느낌에 가깝죠. 하지만 그것도 뭐 달리면 장난 아닙니다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세단이고 브랜드의 기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차는 그렇지 않습니다. 3억이라는 돈을 내고 혹은 뭐 그 이상의 돈을 지불을 하고 컨티넨탈 GT를 구매하는 사람의 어떤 프로파일링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일단 공간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뒤에 사람이 뭐 타려면 탈 수도 있지만 플라잉 스퍼처럼 그렇게 편하게 탈 수 있는 그런 차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부터도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혼자 혹은
둘이서 이 차를 탈 거고 몇 가지 불편한 점들을 또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럭셔리라는 건 감수하는 데에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술이 너무너무 발전해서 그 모든 기술이 내 자동차에 다 들어가 있어. 너무 편리해. 그건 사실은 럭셔리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올인원 오디오보다 앰프 따로, CD 플레이어 따로, 튜너 따로 막 이렇게 오디오 세트를 구성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불편하고 번잡스럽고 더 많은 걸 알아야 되고 귀찮지만 그게 내가 추구하는 소리를 내주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구성을 하는 과정 자체를 즐기기 때문에 그게 럭셔리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의 기계는 하나의 기능만 담고 있는 것이 럭셔리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거죠. 우리가 정말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가 있지만 저는 사실은 그런 기능을 다 쓰지 않거든요. 심지어 제 차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없어요. 에이다스 당연히 없죠. 근데 그 차를 제가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제가 그 차를 너무 좋아하고 내 마음에 건드리는 지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차보다 싸지만 여러 가지 기능을 누릴 수 있는 어떤 옵션보다 여러 가지 불편을 감수하고 그 차를 선택하는 것 자체가 제 마음속에서는 럭셔리인 거죠. 가격이랑 관계없이.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게 되게 럭셔리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컨티넨탈 GT를 선택하는 사람도 많은 것들을 감수하고 다른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지만 굳이 이 차를 선택해서 이런 디자인과 이런 공간감과 이런 달리기 성능, 이것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되게 주관이 뚜렷해야지 선택할 수 있는 차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밀리는 옵션이라거나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가죽의 컬러라거나 뭐 스티칭의 색깔이라거나 뭐 이런 것들까지 막 생각하다 보면 마치 오디오 시스템을 정말 공들여서 구현하듯이 이 한 대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과정들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런 과정들을 통틀어서 생각을 했을 때 럭셔리다, 이 차는. 이런 모든 조건들을 총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비로소 우리가 럭셔리라는 단어를 이 차 앞에 붙일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막 뭐 럭셔리라고 해서 뭐 사치스럽고 우리가 돈을 많이 쓰고 형편에 비해서 뭐 어쩌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한 어떤 성취 그리고 노력의 과정들, 또 내 것으로 완전히 개인화하기 위해서 내가 이 차에 공을 들이는 어떤 시간들, 이런 것들이 다 총체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한다. 그럴 때 이 모든 시간과 노력과 감각과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너는 드림카가 뭐니?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 꿈을 이룰 수 있을지 없을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제가 3억이 넘는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하긴 한데 그때 제가 이 차를 살지는 잘 모르겠는 거죠. 3억이 있다고 살 수 있는 차는 아닌 거예요, 이 차는. 3억이 있으면 뭐 제가 오피스텔을 한 채 살 수도 있을 거고, 뭐 혹은 부동산을 살 수도 있을 거고, 그런 정도의 규모를 생각할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다 고려하지 않고 나는 컨티넨탈 GT 컨버터블을 살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건 쉬운 일 같진 않아요. 하지만 그런 꿈을 간직한다는 건 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끔 생각하면 되게 기분이 좋고, 그런 것들이 되게 좀 지치고 힘들고 답도 안 나오고 구독자도 안 늘고 이런 상황에서 약간 좀 희망이 되는 것 같아요. 일말의 희망, 동기부여, 이런 것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벤틀리 컨티넨탈 GT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하이커 여러분들도 뭐 도로에서 벤틀리를 만나거나 뭐 다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차를 만나게 되시면 내가 언젠가는 저 차를 타고 누구랑 어디를 달리고 싶어, 뭐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떠올리시면서 힘을 한 번 더 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언젠가 또 다 만날 수 있었으면 또 좋겠네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이 소중한 우리를 위한 취향 공동체 더팍 정우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